서울에 이만한 구어기야 없다. 영끌 성지된 상계주공. 어떻게 영끌에 성지가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의 성지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끝까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2, 3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집을 부르고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였다니까요. 2, 3년 전이면 2020년 2021년 이럴 때네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에 조급함을 느낀 무주택 20대 40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연끌 매수 열풍이 불었죠. 그때 진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집값 안정시킨다 그래갖고 믿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갖고 이제 대거 나왔는데 그때 상계주공은 이런 매수세가 몰린 이른바 영끌의 성지 중 한 곳입니다. 이는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뭐가? 2040이 많이 샀다는 거.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상계동 1단지부터 6단지 2017년 2106건이 거래됐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600건, 19년에는 1514건, 2020년에는 1904건, 2021년에는 730건이 거래가 됐다. 2017년에 제일 많이 거래가 됐네요. 자, 그리고 2018년, 19년, 20년에도 거래가 많이 됐다. 2021년 들면서는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그때는 아무도 안 팔았죠. 예. 5년간 7,891건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전체 가구수 29,000 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26.9%였다. 거래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보면은 2018년 8월에 484건, 한 달에. 2017년 5월에는 431건, 2020년 6월에는 409건. 2020년이 그 마지막 피크였나 보네요. 그랬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노원구의 20대 40대 비중은 60에서 70%를 유지했다. 근데 40대를 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40대를 넣어버리니까 그렇죠. 아파트의 주 매수 연령층은 40대예요, 40대. 전체적으로 40대가 탑입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영끌 성지가 된 이유 4가지. 자, 첫 번째, 교통입니다. 강남권과 연결된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우수한 강남 및 서울 도심 접근성. 오케이. 그럼 교육은 강남구 대치동. 우리 서울 3대 학군이죠. 대치동, 목동, 그 다음에 은행사거리, 은사라 그러죠. 은행사거리. 그 다음에 재건축. 30년 이상 노후단지로 커지는 재건축 기대감. 80년대 후반에 다 입주했기 때문에 이미 30년이 넘었죠. 예, 그리고 가격. 노후단지의 소형평형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 그러니까 이유는 이런 거죠. 강남이나 서울역 접근성도 좋고 지하철로. 그 다음에 공부시키기도 좋아. 은행사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30년 지나서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노후단지라 소형평형 위주로 되어 있어요. 소형평형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가 가벼운 2030들, MZ들이 이제 요거를 사기가 좀 부담이 덜했던 거죠. 모든 걸 갖췄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상계주공 위치 보시죠. 저기 보시면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는데 15단지가 공무원 주공 아파트고요. 8단지는 포레나로 이미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 5단지 있고 6단지 있고 있는데 노원역도 있고 노원역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죠. 이게 마들역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동북선도 개통이 되죠.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하나 포레나부터 16단지까지 7호선 마들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7호선 마들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34분, 4호선 노원역에서 서울역까지 3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도어투도어라면 이제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울 동북부 끝자락에 있지만 교통이 편리하다. 그래서 강남권 직장인들의 거주지로 높은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높은 관심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광화문 정도는 빨리 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큰 무리가 없죠. 은행사거리 서울 3대 학군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 은행사거리가 그 지하철 교통이 좀 어려웠는데 이 동북선이 딱 은행사거리 한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거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목동이나 대치동보다는 못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학원들이 많습니다. 학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학원들이 많으니까 강북 쪽에서는 여기를 대체할 만한 곳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재건축 개발 기대감이 큰 것도 영끌족의 선택을 받는 이유다. 상계동 일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8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상계단지 17부터 19는 창동에 있어요. 19단지까지 하면 4만여 가구다.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되면 6만 가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30년을 훌쩍 넘어서 재건축 대상이다. 그러나 상계주공 재건축은 아직 그런마 단계다. 조립식 PC공법 철거해서 2020년에 완성된 8단지 포레나 그리고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5단지를 제외하고는 아직 조합 설립 단계까지 도달하는 단지가 한 곳도 없다.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자, 1단지부터 16단지 재건축 진행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통과 준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안전진단,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한 데다가 노원구청이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러면 6, 7년 내에 입주한 단지가 나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한번 나오면 가격이 아마 꽤 높을 것 같은데 구축밭에서 신축이 나오면 원래부터 가격이 좀 높잖아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포레나가 15억까지 호가가 나왔었으니까 아마 그보다는 더 비싸게 되지 않을까 6, 7년 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호재다. 이거는 맞아요. 뭐냐면 이 상계주공 아파트는 용적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소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대지 지분이 되게 작거든요. 10평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대로라면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와서 용적률도 더 올려주고 하면 사업성이 훨씬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최대 수혜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장은 상계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를 아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정해갖고 하기에는 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기 신도시 대상으로 했던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다음 대선용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소형 면적이고 노도왕에서 집값이 싼 동네 대명사로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상계주공은 애초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한 신시가지다. 목동에는 단지마다 40평, 50평이 있지만 상계주공의 경우에는 방 1, 2개인 소형 면적 위주로 되어 있고 노원역세권의 세계단지는 2213가구 중에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사가 300가구 13%에 불과하다. 서민들을 위해서 작게 졌다. 이런 이야기죠. 자, 소형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교통, 교육, 주거환경이 준수해 전세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전세값을 지렛대로 한 갭 투자도 활발했다.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상계동의 아파트 갭 투자 건수는 2019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서울 시내 동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0년 6월 피크였다. 상계동에서만 갭 투자가 125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가격이 지속기 이전 일부 소형 변경의 경우 매매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수천만 원에 불과해 갭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꺼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임대업자도 많았다. 실제 이런 갭 투자는 큰 수익을 안기기도 했다. 아실에 따르면 2018년 상계주공 14단지 전용 41제곱미터를 2억 4천만 원에 사들인 한 매수자는 곧바로 1억 3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2021년 4월에 5억 3천만 원에 팔았다. 와, 2억 4천에 사서 5억 3천에 팔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투자해 3년 새 투자금의 2배가 넘는 2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갭 투자가 여기 많았죠.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이렇게 갭 투자가 많았다. 전세 끼고 샀을 거니까 2021년 2년에 전세 한번 갱신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전세가 다시 한번 갱신이 당고 오고 있겠네요. 예. 자, 12억 4천만 원까지 갔다가 8억 4,500만 원까지 갔다.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상계주공. 뭔 소리냐면 그렇게까지 갭 투자가도 많이 들어오고 연끌의 성지가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네요. 한 4억 떨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연끌족의 성지가 된 이유는 첫 번째 교통, 그 우수한 학군, 그다음 재건축 기대감, 저렴한 절대 가격 요 네 가지 때문에 연끌의 성지가 되었다. 앞으로 상계동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고 봐야겠지만 상계동의 가장 큰 이슈는 동북선 개통도 장기적으로 있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